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아주 은밀하고 강력한 군사 훈련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이 지금 이 방송을 보내드리는 오늘부터 서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반격이겠죠. 자, 미국 서해에서 중국 타격훈련을 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반격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영문판이죠. 여기서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인민해방군이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양일간 황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이번 훈련을 위해 해사당국은 산둥성 칭다오 동쪽 해역과 장수성 래녕강 동쪽 해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해역의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공군의 대규모 전력이 참가하며 대공전은 물론 대함, 대잠 전투 등 실탄을 사용한 고강도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항모전단 참여도 유력하다. 홍콩의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이번 훈련은 각기 다른 지역의 부대와 병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항모전단도 참가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공군, 해군 등 종합병종이 참가를 하는데 대공전, 대함전, 대잠전 등 아주 육해 하늘 그리고 해상, 수중 모든 분야에 있는 적에 대한 전투 훈련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탄 같은 거 쏠 테니까 항행 금지 여기 오지 마라는 그런 이 박스를 아주 크게 지금 선포를 했어요. 자, 중국 대규모 합동 훈련은 바로 여기서 실시를 합니다. 지금 중국이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 놓은 그 경도와 위도를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박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중 중간 수역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제까지 해서 여하튼 이 정도 사각형 정도의 지금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타임스 기사를 보면 항모전단도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위성 사진을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주 주말, 그러니까 8월 22일, 23일 이 어간에 중국 칭다오에 있는 북해 함대 사령부의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랴오닝으로 보이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05D급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05D급 중국판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이 05D급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좀 사진이 세로로 한참 길어가지고 그건 잘랐는데, 아무튼 이 아래에 05급 중국의 주말트다, 중국판 주말트라고 중국이 사킨 애들 스스로 완전히 그냥 자뻑해가지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대형 군함이 있어요. 역시 이지스 그런 스타일로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초대형 군함인데 그 난창 그게 지금 요 밑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이 랴오닝 항모전단이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구성해서 이 이지스급의 방공 전투함들을 다수 대동하고 지금 이 서해로 나와가지고 훈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산둥성에 있는 여러 전투비행단 또 해군 항공대 이런 데서 공군 전투기 또 해군 항공대 전투기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실탄 쏜다 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력 시위를 하는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8월 17일 날 서해 이 중간 수역에서 불과 4분 동안 아주 잠깐 ADSB가 반짝하고 사라진 항적이 있는데요. 그 항적이 바로 KC-135R 기체번호는 60-0339 바로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였어요.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지금 이 중국이 훈련을 하는 이 박스 여기에 이제 걸쳐져 있죠. 여기에서 바로 ADSB 자신의 위치를 보여줬는데 불과 4분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4분간 왜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주어도 되는 것을 왜 보여줬을까요?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이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미 공군이 북한 지역을 타격하고
또는 이 군산 기지에 바로 그 미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비행단급으로 있지 않습니까? 울프팩. 그 비행단들이 올라와서 이륙을 딱 하면은 이제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죠. 그러면 이제 군산기지 앞에서 공중급유를 한번 받고, 그리고는 이제 초계 또는 뭐 훈련 이런 걸 이제 한다고 보고, 그리고 항상 이 군산기지 앞에 미 공군의 이 공중급유기가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여줬던 이 ADS-B는 군산기지 앞이 아니고 중국 쪽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한중 이 중간 수역 중심부쯤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이번에 훈련하겠다는 것도 역시 이 지역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미국이 공중급유를 해주던 그 항공 스테이션하고는 달리 서쪽으로 아주 또 북쪽으로 살짝 치우친, 북서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이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보여졌는데 이 이유는 뭘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공중급유기 이게 또 수상합니다. 왜냐? 지금 뭐 우리 주한미군 그리고 주1미군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 이런 쪽에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미 해군의 공중급유기도 있고 해병대 공중급유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체 번호는 바로 이 주한미군, 주1미군 이 지역 공중급유기가 아니고 다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에서 날아왔습니다. 자, 제92 공중급유 비행단 소속의 공중급유기인데요. 냉전 시절 60년 이상 사실은 전략 폭격 임무를 수행했던 제92 폭격 비행단이었습니다. 이게 1992년 냉전 후에 공중급유 비행대로 개편되었고 37대의 급유기를 보유한 미 공군 최대 급유 비행단이자 1998년 코소보 공습 이후에 미군이 참가하는 거의 모든 해외 공습 작전에 급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원래는 폭격 비행단이었는데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이제 핵폭격 임무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니까 이 폭격 비행단을 이제 공중급유 비행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임무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비행단에 37대의 공중급유기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죠. 많다 보니까 미 공군이 98년 코소보 공습 전, 코소보 항공전 이후에 하는 모든 전쟁들, 뭐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이런데 항상 나타나서 급유전을 한 거죠. 완전히 최근에 실전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기체가 지금 이 지역에 공중급유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에서 날아와서 급유를 해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급유기가 왜 산둥반도 앞에서 위치 송신기를 켰나? 원래 공중급유기는 지금 F-16 그림이 있는 이 지역에서 주로 작전을 했었어요. 이 지역이 미 공군의 공중급유 스테이션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북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왔고 여기에서 불과 4분간 살짝 켰을까? 자, 이것은 첫째, 보여주기 위해서다. 뭔가 무력 시위를 하는데 상대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데 내가 왔는데 작전을 하러 왔는데 니들이 나를 지금 못 보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나는 여기 있어. 그런데 니들이 나를 지금 레이더로 나를 보고 있지. 그렇지만은 내가 누구에게 공중급유기 하는 것은 니들이 안 보일 거야. 왜? B2가 왔어. B2가. 그래서 B2 세대를, B2 스텔스 폭격기죠. 이 세대를 인도양 동쪽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에 세대를 보냈는데 8월 18일 날 그 중에서 2대가 우리 한반도로 왔고 그리고 이제 본토에서 B1 2대 그리고 괌에서 B1 2대 이렇게 해서 세 방향에서 각각 2대씩의 폭격기들이 와서 6대가 한반도에서 항공 무력 시위를 했고 그것은 우리 동맹국 보라고 한 거다. 라고 미 공군 참모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동맹국 보라고, 즉 우리 대한민국 보라고 한 거다.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사인이었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ADS-B는 그 전날이에요. 8월 17일. 그래서 8월 18일 날 디에고 가르시아에 3대가 있는 B2 중에서 2대가 왔습니다. 그럼 그 한 대는 어디 갔냐? 바로 그 전날 저는 이 서해에 와서 폭격 훈련을 하고 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B1, B2 6대가 합동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B2의 사진은 미국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B1하고 다른 쪽에서 한반도에서 이 폭격 훈련,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B2가 그럼 중점적으로 작전한 것은 어디냐? 저는 바로 이 서해 지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기지에서 우리 F-16들, 주한미군의 709의 F-16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훈련을 평소보다는 훨씬 더 북서쪽으로 진행해서 훈련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중국이 전혀 보지 못하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와서 뭔가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못 볼까봐, 또 여러 언론들이 눈치 못 챌까봐 공중급유기가 여기 있는 것을 한번 4분간 딱 자신의 위치를 켜서 보여준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F-16 그리고 이 B2들은 여기 와서 뭐 했을까요? 바로 제즘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미군은 군산기지에 지난 2017년에 제즘을 배치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제 3년 됐죠. 그 중에서도 사정거리를 훨씬 더 확대 개량한 제즘 ER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제점의 사거리 370km를 930km까지 연장한 개량형입니다. 일반 탄두는 물론 활주로 파괴용의 확산 탄두도 탑재 가능하며 HPM 무기인 챔프 탑재가 가능합니다. 우수한 스텔스 설계와 패시브 센서가 적용되어서 탐지가 곤란하며 파괴력은 2000파운드급으로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즘을 사거리를 연장시켜서 93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제즘 ER이 있는데, 군산기지에 97년도에 제즘 배치했다라고 했을 때 제즘 ER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는 대답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2000파운드급의 강력한 파괴력도 있지만 챔프를 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챔프가 뭐냐? 바로 이제 이 강력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상대의 전자기기를 다운시켜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태웁니다. 우리 전자레인지에 쇠로 된 어떤 그 물건 집어넣고 전자레인지 세게 돌려버리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상대의 전자회로를 파괴시켜버리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챔프인데, 이게 이제 순항미사일이다 보니까 쭉 날아가면서 이제 태우는 것이죠. 이 챔프 기능이 내장되었다. 자, 그러면은 B2가 오면 B2는 이 제즘을 16발을 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해 중간으로 쑥 들어와서 바레만 쪽으로 들어가서 베이징을 향해서 또는 텐진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라고 가정했을 때 쑥 들어가면서 제즘을 2발을 쏩니다. 2발을 쏴서 왼쪽으로 칭다오 쪽 또 산둥반도 쪽 해서 중국 왼쪽 내륙 이쪽으로 날려보내면서 이 지역에 있는 방공망, 레이더 기지 이런 데를 쭉 가면서 챔프 해서 계속 태우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한 개 쏴서 가지고 요동반도, 따렌 이쪽으로 해가지고 진앙다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태우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서해 지역은 완전히 이 레이더 시설, 탐지 시설이 그냥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돼요. 어차피 뭐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B2는 발견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B2가 쑥 들어가서 나머지 제즘 ER 14발을 베이징을 향해서, 텐진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너 오면 우리 가만두지 않아, 쏠 거야, 바로 요격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랴오닝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공중급유 공격은 바로 베이징에 대한 스텔스 미사일 타격권입니다. 제즘 ER이 스텔스 미사일이니까. 그래서 뭐 공중급유한 딱 그 지역에서 베이징까지 찍어보면 750km예요. 근데 제즘 ER은 930km를 날아가죠. 그런데 공중급유한 그 지역이 발사 지점이 아니겠죠. 당연히 안으로 쑥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급유하죠. 공중급유는 훨씬 더 작전 지역에서 더 후방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쑥 들어가서 아마 이 바레만 입구 쪽에서 미사일을 쏘게 될 텐데, 만약에 쏜다면 그게 이제 북한 오른쪽으로 쏴서 북한이든지 왼쪽으로 쏴서 베이징이든지, 어쨌든 지금 북한 상황도 굉장히 유동적이고, 중국도 지금 뭐 리커창과 시진핑의 권력 다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들, 중국 상황도 사실은 뭐 정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어떤 그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차이잉원 총통은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양안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니들 함부로 대만 때리려고 한다든지 또는 북한을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가만두지 않아 라는 이제 이런 무력 시위를 한 것이고, 여기에 중국도 우리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니들 B2
우리 격추시킬 수 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랴오닝 전단으로 길목을 막는다고 방어가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이 랴오닝 전단에 탑재가 되는 이 J-15 전투기 기껏해야 한 10대 정도가 지금 탑재가 되는데 B2가 만약에 온다면 가데나 기지에서 미국이 최신형으로 개량해 놓은 이 F-15C 이 F-15C의 엄호를 받으면서 올 겁니다. 아니면 F-15C의 엄호를 받으면서 오다가 일본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이와쿠니 기지에서 올라온 이 F-35 이제 스텔스니까 F-35B의 또 호의를 받으면서 완전히 스텔스 패키지를 구성해서 서해로 들어갈 겁니다. 상대가 안 되죠. F-35가 없다 하더라도 F-15C 완전히 최신 개량해서 레이더만 하더라도 285km를 바라보는 이 레이더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이 F-15C 거기다가 또 암람 D형을 쏜다면 그냥 180에서 200km 날아가는 이 엄청난 성능의 암람 D형을 대량 장착하고 F-15C가 들어오는데 이걸 이런 힘도 없는 J-15가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특히나 또 미국 전투기들은 비록 4세대 전투기라 하더라도 다 개량해서 지금은 조기 경보기 또 이 함정, 군함, 이지스함 이런 것들하고 완벽하게 CEC 협동 교전을 하도록 딱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레이더를 침묵하고 E3 조기 경보기에서 딱 탐지한 이 정보를 자기가 받고 이거 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은 비록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이 J-15 같은 게 상대가 안 되게 그냥 서해에서 우두두 우박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록 중국이 서해에 나와서 거의 완편 항모 전단 클래스의 이 전력을 구성해서 서해에서 각종 훈련을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훈련은 훈련일 뿐이고 만약 진짜로 붙는다면 사실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전투기가 상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대공 미사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중에 가장 강력한 S-400이 제대로 작전 배치가 안 돼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시아타임스가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도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는 다양한 논란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중국에 대한 S-400 미사일 수출 선적을 보류했다. 러시아는 2월부터 S-400 미사일에 대한 중국 인도를 중단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당국은 미사일 인도 보류가 바이러스 사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발생한 중국 스파이 사건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당초 중국은 6개 포대를 구매해 산둥성에서부터 센카쿠 일대까지 방공망을 구축하려 했으나 이 같은 미사일 인도는 지난 2월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중국 스파이를 체포하면서 중단되었다. 러시아는 중국의 방역을 핑계로 S-400 미사일 인도를 미루면서도 더 늦게 주문한 인도 주문분을 우선 처리해서 중국이 분통을 사고 있다. 지금 중국이 인도하고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데 인도가 S-400 중국보다 더 늦게 샀어요. 근데 거기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왜 안 주냐? 방역 때문에 못 준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지난 2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스파이가 잡혔다 이겁니다. 무슨 스파이냐?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절취해서 중국에 넘겨주는 스파이. 그 군사 기술이 바로 대잠 센서 그리고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훔쳐서 중국으로 가다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쟤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 안 그래도 이 J-15 같은 거 전부 뺏긴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다 뺏긴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의 이 전력 이 수준을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뺏겨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푸틴 대통령 열받아 버린 거죠. 주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 이 S-400 6개 포대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3개 포대 계약했고 아직 포대가 다 안 갔다는 분석도 있고 포대 이 런처는 갔는데 미사일 탄을 주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깡통이다 이겁니다. 빈통으로 그냥 서 있다 이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게 중국이 지금 이 S-400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S-400을 발사하는 모습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 포대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가 안 되면은 지대공 미사일로도 해야 되는데 이 S-400은 조기 경보기 사이즈에 대해서는 400km, 전투기 사이즈에 대해서는 150km에서 요격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사실은 탄도 없는 깡통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서해에서 항모전단을 띄워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무력 시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하고 경제 전쟁 어마어마하게 붙고 미국이 진짜 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중국을 똘똘 말아서 고립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백기 들고 내정 자국 주민들 감시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국가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정상국가 되는데 혼자 나가지 말고 옆에 있는 똘마니 북한 손도 좀 같이 잡고 나와서 정상국가가 되기를 권유합니다. 안 됩니다, 미국한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